머신러닝에는 다양한 종류의 이진 분류기, 즉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역시 다양한 종류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펑션들이 사용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런 다양한 로스 펑션들을 살펴보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문헌이고요. 자, 먼저 노테이션입니다. 우리는 레이블을 y라고 불러줄 것이고요. 이진 분류 문제이니까 y의 값이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습시키는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 즉 모델의 출력을 f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 아웃풋이 정확하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양의 클래스에 대해서는 양의 값을 리턴하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레이블에 대해서는 음의 값을 리턴하는 그런 모델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정확히 분류한 경우, 즉 y가 플러스 1이고 모델의 아웃풋도 0보다 큰 이런 경우 생각해 보시면 y하고 f를 곱했을 때 양이 될 것이고요. 반대로 y가 마이너스 1이고 f의 값이 0보다 작은, 즉 역시 제대로 분리된 이런 경우에도 y 곱하기 f의 값은 0일 겁니다. 그래서 correctly classified된 이런 경우를 우리는 yf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반대로 분류기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서 misclassified된 이런 경우에는 이제 y 곱하기 f의 값이 0보다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총 5가지의 로스 펑션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스퀘어 로스, 익스포넨셜 로스, 라지스틱 로스, 힌지 로스, 그리고 제로원 로스 이렇게 5가지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로스는 이 제로원 로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로원 로스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여기서 i라고 하는 것은 인디케이터 펑션이고 이 안에 만약에 true, 참값이 온다라고 하면 이것은 1을 리턴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false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이 온다라고 하면 0을 리턴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위쪽에 정의된 이 제로원 로스를 한번 살펴보면 yf가 0보다 작냐라고 물어봅니다. 그것이 참인 경우는 어떤 경우죠? 잘못 분류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yf의 값이 0보다 작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 true라고 하면 이 값은 1이 될 겁니다. 반대로 yf의 값이 0보다 작냐라고 물었을 때 이것이 거짓이라면, 그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제대로 분류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0을 리턴하게 됩니다. 즉 1 아니면 0을 리턴하게 되고 잘못 분류되었을 때 1, 정확히 분류되었을 때 0을 리턴하는 그런 방식의 로스이고요. 우리는 제로 원 로스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옆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살펴보면 제로 원 로스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YF 측면으로 보았을 때 YF가 0보다 크면 로스의 값은 제로가 되고요. 제대로 분류된 그런 경우. 그리고 YF의 값이 0보다 작은 경우, 즉 제대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로스의 값이 1이 됩니다. 이 모양에서 알 수 있듯이 제로원 로스는 디퍼런셔블하지 않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학적으로 불편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제로원 로스를 컨벡스를 써서 릴렉세이션을 하는 그런 로스들이 이 위쪽에 나와 있는 4종류의 로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스퀘어 로스, 이것은 1 빼기 yf의 제곱으로 정의가 되고요. 바로 이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예를 들면 리니어 리그레션 이런 모델에서 널리 사용되는 그런 스타일의 로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익스포넨셜 로스가 되겠습니다. 익스포넨셜 로스는 앙상블 러닝 테크닉의 대표적인 사례인 에이다 부스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로스이고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yf로 정의가 됩니다. 자, 위쪽 그래프에서 보면 먼저 스퀘어 로스는 제일 위쪽에 이렇게 위치한 이런 로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로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밑에 위치한 이런 로스가 되겠습니다. 둘 다 제일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는 제로원 로스의 컨벡스 릴렉세이션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라지스틱 로스라는 것이고요. 이 위쪽에 붉은색 커브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학습했던 라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 사용되는 그런
Negative Log Likelihood, 즉 NLL 로스에도 해당을 하고요. 역시 뒤쪽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힌지 로스라는 것이고요. 0과 1 빼기 YF의 맥시멈으로 정의가 됩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사용되는 그런 스타일의 로스입니다. 위쪽 플롯을 보시면 이렇게 피스와이즈 리니어한 그런 모양으로 정의가 됨을 알 수 있고요. 역시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퀘어 로스입니다. 스퀘어 로스의 정의는 1 빼기 YF의 제곱에 해당을 하고요. 자, 오른쪽 플롯에서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위쪽에 있는 이런 곡선으로 우리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 1 빼기 YF의 제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더 친숙한 그런 형태로 한번 번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Y 빼기 F의 제곱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태의 로스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고요. 이것이 스퀘어 로스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리그레션에서 레이블하고 모델 아웃풋이 서로 컴패터블한, 예를 들면 두 개의 컨티뉴어스 넘버 이런 그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리그레션에서 사용이 되는 그런 로스임을 알 수 있고요. 반면에 이것을 위쪽에서 1 빼기 YF의 꼴로 변형해서 우리는 클래시피케이션에도 널리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커브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스퀘어 로스는 컨벡스이고 그리고 스무드한 그런 편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웃라이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잘못 분류가 됐고 YF의 값이 매우 큰 이런 부분, 위쪽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로원 로스 대비, 즉 제로원 로스는 아래쪽에 이런 모양으로 표시가 될 텐데 굉장히 큰 차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그리고 뒤이어서 바로 설명을 하겠지만 로지스틱 로스나, 그렇죠? 로지스틱 로스는 여기서 이런 곡선으로 표현이 되게 되고요. 아니면 힌지 로스 대비했을 때 조금 수렴이 느린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YF의 값이 0보다 커요. 즉 제대로 분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F 값이 매우 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즉 Y 곱하기 F를 했을 때 위쪽 커브 측면으로 보면 이렇게 그 오른쪽의 끝부분에 위치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역시 이제 제로원 로스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큰 값을 갖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성능이 조금 저하될 수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 Y하고 F의 부호가 매치하는, 즉 제대로 클래시피케이션 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YF의 그 값이 이렇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조금 성능에서 불리한 면이 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라지스틱 로스입니다. 이 라지스틱 로스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즉 NLL 로스라고도 불리게 되고요. 우리가 라지스틱 리그레션 학습할 때 이 likelihood가 이렇게 주어짐을 살펴봤습니다. 즉 라지스틱 로스의 정의를 우리는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요. 아래쪽에 플롯을 한번 보면 라지스틱 로스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제로원 로스 대비했을 때 역시 컨벡스 릴렉세이션이고요. 반면에 스퀘어 로스나 이런 것에 대비했을 때는 훨씬 좀 그 부드러운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퍼티를 좀 살펴보면 일단 컨벡스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네거티브 밸류에 대해서, 즉 아래쪽에 보시면 이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천천히 자라는, 그리고 이제 거의 리니어에 가까운 그런 양상으로 커지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스퀘어 로스나 아니면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익스포넨셜 로스 이런 거 대비했을 때 아웃라이어에 조금 덜 민감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 로스 또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도 불리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설명할 때 기억을 해보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임피리컬 분포, 그리고 모델이 리턴하는 그런 어떤 그 모델의 분포 사이의 괴리를 KL 다이버전스로 우리가 잴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개념하고도 밀접하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라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라지스틱 리그레이션을 많이 모으고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뉴럴 네트워크의 개념이라고 본다면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굉장히 널리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딥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이 아주 일반적이죠. 그 다음에 라지스틱 유레이션을 우리가 학습할 때 요 라이클리우드를 이렇게 우리가 유도할 수 있음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 라지스틱 로스 역시 아주 널리 사용되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로스입니다. 자, 다음은 힌지 로스이고요. 우리 플랫에서 먼저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피스와이즈 리니어한 이런 모양을 갖게 됩니다.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0하고 1 빼기 yf라고 하는 것에 맥시멈을 취하게 되고요. 이것을 플라팅을 해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역시 성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힌지 로스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프리딕션을 했을 때, 그렇죠? 그 프리딕션이 incorrect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페널라이즈를 합니다. 즉 yf의 값이 0보다 작은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yf의 값이 0보다 크더라도, 즉 제대로 클래시피케이션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yf의 값이 1보다 작다면, 즉 0하고 1 사이라고 하면 여전히 페널라이즈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살펴봤듯이 예를 들면 여기에 바운더리가 있고 이렇게 마진을 정의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바운더리로부터 어떻게 보면 비례하는 그런 퀀티티를 우리가 생각을 해줬는데 바로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서포트 팩터 머신에서 힌지 로스를 사용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인커렉트 할 때, 즉 잘못 분류했을 때 당연히 페널라이즈를 하고요. 커렉트 하더라도 컨피던트 하지 않다. 즉 어떤 이렇게 불분명한 이런 부분, 즉 마진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에 있다라고 하면 바운더리를 넘어섰기 때문에 커렉트하긴 합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충분히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컨피던트 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위치한 경우에도 우리는 이렇게 페널라이즈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페널리제이션의 정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그 완전히 틀린 그런 프리딕션의 경우에 아까 위에서 표시했듯이 이제 이런 부분에 해당하죠. 0보다 작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significantly penalize를 하게 됩니다. 특히 0에서 멀어질수록 이 significant한 penalization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반면에 클래시피케이션은 제대로 됐어요. 즉 YF 측면으로는 0보다 크다라는 거죠. 하지만 1보다 작은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이때 로스 값이 0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피던스가 조금 떨어질 때, 그래서 not confident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살짝 페널라이즈를 해줍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틀린, 즉 YF가 0보다 작은 그런 경우보다는 조금 작게 페널라이즈를 하지만 역시 완벽한 그런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제로값이 아닌 그런 로스를 우리는 리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제 이 힌지 로스가 제로가 되느냐를 살펴보면 컨피던트 할 때만 제대로 분류가 되고 컨피던트 할 때 그때는 이제 로스 값이 제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힌지 로스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역시 이제 YF의 값이 1보다 큰 그런 경우에는 0이라고 하는 로스 값을 주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제로원 로스 대비해서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 제로원 로스가 이제 이렇게 위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0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대로 클래시파인 됐지만 컨피던트 하지 않은, 즉 YF의 값이 0에서 1 사이인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페널라이즈를 살짝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사용되는 힌지 로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익스포넨셜 로스이고요.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yf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프로퍼티 한번 살펴보면 일단 네거티브 밸류, 즉 yf가 0보다 작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어하게 이렇게 페널라이즈를 합니다. 즉 익스포넨셜리 커지는 그런 로스 값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제로원 로스의 컨벡스 릴렉세이션으로서 역시 컨벡스하다라는 성질은 유지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스퀘어 로스처럼 잘못 분류된 경우, 즉 YF의 값이 음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웨이트 값을 아주 크게, 즉 페널라이즈를 심하게 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을 하고요. 그래서 스퀘어 로스처럼 아웃라이어들, 잘못 분류된 그런 아웃라이어 이그젬플에 대해서는 굉장히 센시티브한 이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익스포넨셜 로스는 에이다 부스트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앙상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앙상블 러닝의 유명한 사례인 에이다 부스트에도 사용되는 이러한 로스가 되겠습니다. 자, 에이다 부스트는 여러 개의 베이스 클래시파이어들, 예를 들면 HM이라고 해서 이제 스몰 n번째 라운드에서 사용되는 이런 베이스 클래시파이어가 있고, 이것의 퍼포먼스에 의해서 알파 m이라고 하는 n번째 클래시파이어의 웨이트를 우리가 정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베이스 클래시파이어들을 결과를 쭉 취합해서 이렇게 합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의 부호를 취함으로써 최종적인 클래시파이어 G over X라고 하는 그런 스트롱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에이다 부스트를 여러 가지로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이 익스포넨셜 로스를 사용해서 에이다 부스트를 포뮬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에이다 부스트에서도 익스포넨셜 로스가 사용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이다 부스트에서 사용이 되는 익스포넨셜 로스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고요. 이거에 대안으로는 라지스틱 로스, 아래쪽에는 빨간색 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이런 라지스틱 로스를 대신 쓸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잘못 분류된 그런 경우를 이제 리니어하게 페널라이즈 해주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스퀘어 로스, 익스포넨셜 로스, 라지스틱 로스, 힌지 로스 이렇게 네 가지의 로스를 살펴봤고요. 이것들은 제로원 로스의 컨벡스 릴렉세이션임을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